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지금 겁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저는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요리를 하는 것에 예를 들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신선한 재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르고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볶기도 하고 무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요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즉 요리의 재료가 되는 게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가공을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드는 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이 자료형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어떻게 담아와서 어떠한 재료들끼리 뭉쳐 놓을지,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해야지 내가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 요리 재료로 따지면 내가 앞에 있는 신선한 채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채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재료를 어떤 접시라든지 이런 그릇에다가 담아 가지고 와서 자, 이거는 양파야, 이거는 아니면 당근이야 라고 표시를 해 둬야 됩니다. 프로그램에서도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변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이 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안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타입, 뭐 숫자라든지 아니면 글자형 데이터라든지 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이썬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파이썬 말고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만든다 그러면 카카오톡에서 사용이 되는 변수라는 거는, 즉 데이터라는 거는 내가 입력한 카톡의 문자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자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면 그게 카카오톡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에서는요, 이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오는 게 음식을 만들 때 요리 재료를 가지고 오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래밍 한다라는 것도 요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료를 담는, 그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채소가 필요하면 그 채소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을 가지고 올 때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담아서 가지고 오면 내가 나중에 사용하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이 데이터를 우리 컴퓨터 부품 중에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램이라고 하죠. 그 램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을 할 때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하고 그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name이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 홍길동 하고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변수를 선언할 때는요, 즉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때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타입을 붙입니다. 즉 이 데이터가 글자인지 아니면은 숫자인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이름만 붙이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담는 이름 공간, 즉 변수, 이 변수의 이름을 만드는 규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영어와 숫자를 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숫자부터 나오면 안 되고요. 항상 영어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되고 거기에 숫자 등을 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변수명은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즉 소문자 A와 대문자 A는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언더스코어, 우리가 언더바라고도 하죠. 이 언더바만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if라든지 for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썬 명령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이썬에서 이미 예약이 되어져 있는 단어들은 변수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콜앱에서 이 변수 만드는 것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앱에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 셀에다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다라고 했죠. 자, 여기에 변수명을 만들 때는, 나는 A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는 숫자 2를 대입을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는은요, 는은 우리 수학 기호에서는 는이라는 게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이 는 하나가 있는 거를 보고 저희가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이 대입 연산자가 어떤 거냐면, 는이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는이 나오면 는 왼쪽에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고민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즉, 는 오른쪽 2를 A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딱 하면요, 메모리에 A라는 변수가 생기고 그 안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는 변수 안에 값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print라는 명령어를 써서 확인하면 됩니다. print A라는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 라고 출력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사람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의 나이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상자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편할까요? 맞습니다. 나이, age,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는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20, 그러면 나이라는 상자에는 2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print age,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변수 앞에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 셀의 번호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는 숫자가 안 나오실 때는요, 도구에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편집기에 행번호 표시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의 이름을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name은 홍길동,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문자를 저장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써서 변수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변수의 타입 볼 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프린트 name 이렇게 하면 name에 홍길동이라고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의 특징은요. 자, 만약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ag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0을 넣었잖아요. 똑같이 age이라는 변수에다가 30을 넣었어요. 그러면요, 이 age라는 이 변수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age라는 변수에다가 30이라는 데이터를 대입을 합니다. 즉, 기존에 있던 20은 버려버리고요. 여기 있는 30이라는 데이터가 새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변하는 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있던 age 안에 들어있던 20이 버려지고, 네, 이렇게 30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를 만들 때 제가 주의할 점 아까 설명을 드렸죠. 앞에 숫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의 나이라고 해가지고 1 언더바 age 2는 30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코딩을 다 한 줄을 마무리했는데 이 밑에 빨간색으로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지는 것은 코드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자, 이거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결과창에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빨간색의 run 표시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런 에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신텍스 에러라고 되어져 있고요. 네. invalid decimal returnal이라는 오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앞에 숫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코드를 잘 하시려면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오류가 왜 나오는지 스스로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이 앞에 숫자가 들어가서 그러구나. 그러면 숫자를 빼버리고 실행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언더바만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즉,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앞에 뭐 스타라든지 그러한 것을 쓰면은, 네, 자, 스타 같은 걸 써서 뭐 age는 30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영어 단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대문자로 쓴 age는 30, 아이고, age는 30, 그 다음에 소문자 age는 31. 즉, 대문자로 앞에 a로 쓴 age와 소문자로 쓴 age는 두 개가 다른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 한 다음에 age를 확인해 보면 30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즉, 만약에 두 개가 같은 변수이면 3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을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변수명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수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제 이 변수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숫자형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 숫자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숫자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형태로 된 자료형이고요. 정수, 인티저라고 하죠. 정수,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숫자 0이라든지 뭐 123, 마이너스 456 이러한 숫자를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티저 형태의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플로트라고 하죠. 그래서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 데이터를 우리가 실수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진수, 그 다음에 16진수와 같은 좀 특별한 숫자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즉, 숫자 재료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를 가공을 할 때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제곱을 하거나 몫을 구하거나 나머지를 구하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연산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실습을 통해서 이 숫자형 데이터에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앱에서 숫자형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A라는 변수에는 5라는 숫자 데이터를 넣었고요. B라는 변수에는 2라는 숫자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A 더하기 B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기호는 이렇게 붙여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자, 여기 가독성을 위해서, 즉, 코드를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한 칸 띄워줬어요. 네,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결과값을 확인할 때는 print라는 명령어를 써가지고 그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계산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Shift Enter를 눌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앱을 쓰면요, 이 마지막 셀에 그냥 이렇게 프린트를 안 붙이고 A 플러스 B만 해도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프린트를 생략을 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A라는 변수에는 5가 들었고 B에 2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7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즉, 더하기 연산자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뭐 빼기 연산자. 자, A 빼기 B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5에서 B 안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5 마이너스 2가 돼서, 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연산자 A 곱하기 B. 자, A 곱하기 B는 10. 5랑 2랑 곱하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나누기 B 하면 A에서 B를 나누니까 2.5라는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B제곱, 즉 5의 2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의 2제곱이니까 25, 이렇게 제곱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나누기를 2번 하고 B를 하면요, A를 B로 나눈 몫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5를 2로 나눈 몫은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A %2는 B는, 자, A %B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나머지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소수점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는 1.0, B는 2.2, A 플러스 B는, 자, A 플러스 B 해야 되겠죠? A 플러스 B는 3.2.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형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코드 중간중간에 내가 이 코드가 뭐 하는 코드인지를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석, 즉 코멘트를 달면 되는데요. 파이썬에서 코멘트 다는 방법은 여기 샵을 붙이고요. 자, 실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자, 남기게 되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요, 샵이 붙은 뒤에 이 문장은 코드라고 인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설명을 달아줄 때, 코멘트를 달 때 이런 식으로 샵을 붙이고 주석을 달아서 쓰면 됩니다. 자, 이 주석은 여기 코드 앞에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실수의 연산, 뭐 이런 식으로.
자, 실행해 보면, 자, 얘는 코드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에 코멘트를 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류가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숫자형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은요, 쉽게 말해서 글자, 이 문자 등, 문자나 문장들을 우리가 재료로 데이터 변수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그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단어 등으로 이루어진 문자들의 집합을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이 문자 데이터는, 즉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영어라든지 이러한 문자 데이터는요, 큰 따옴표 또는 작은 따옴표로 양 끝을 둘러싸서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는 작은 따옴표, 아니면 여러 개의 문장은, 단어들이 합쳐져 있는 문장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 파이썬은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개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생성 방법을 보면은 작은 따옴표나 아니면 큰 따옴표로 양쪽을 둘러싸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된다. 자,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해서 이렇게 문장으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변수를 만들 때 A라는 이름의 A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 자, 큰 따옴표만 하고요. 자, hello python 하고 이렇게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할게요. print A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hello python이라는 문자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print A 하셔도 결과가 똑같겠죠. 네, 이렇게 hello python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따옴표 써도 마찬가지예요. 자, A는 작은 따옴표 hello python 하고, 자, print A, 자, 이렇게 하시면은 hello python,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 개의 문장을 또 저장할 때는,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A는, 자, 큰 따옴표 앞에 3개 붙이고, 다음 문장에서 hello, 또 다음 문장 python, 그 다음에 끝날 때는 큰 따옴표 3개를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print A 해서 보면 이렇게 문장, 네, 문장을 다음 단락에 있는, 다음 행에 있는 이런 문장으로 띄어쓰기가 된 이러한 문장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따옴표 3개 쓰셔도 돼요. 이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파이썬만 유독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있느냐? 자, 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B라는 변수에, 자, I'm happy, 자, 나는 행복하다라는 이러한, 자, 문장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줄임표라고 하죠. 자, 이것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그냥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작은 따옴표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 이거라고 인식을 해서 변수는 i라고만 저장이 되고 뒷부분은 코드가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장을 인용할 때 큰 따옴표로 쓰죠. 만약에 A는, 만약에 이렇게 순위가
말했습니다라는 이렇게 인용된 자, 문장을 저장할 때 어때요? 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여기 큰 따옴표로 시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쓰게 되면은 양 끝을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면은 이 문장이 온전하게 변수로 저장이 되겠죠. 자, 프린트 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를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이 작은 따옴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러나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숫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문자열 연산도 마찬가지로 더하거나 곱하는 연산은 가능합니다. 어떻게 숫자도 아닌데 글자를 연산을 하지라고 처음에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가지고 문자열 데이터를 가공할 때 그 문자열을 두 개의 문자열을 하나로 합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더하기 연산자를 써서 문자열끼리 더하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열의 더하기 연산과 곱하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데이터의 더하기 연산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자열 데이터의 더하기 연산은 만약에 A라는 변수의 문자열로 I lov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프린트 A 플러스 B. 자, I love Python. 자, 근데 여기가 붙었죠. 자, 여기 한 칸 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여기 끝에 한 칸 떼어주든지 아니면 여기 앞에 들어가는 데이터에 한 칸 떼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I love Python이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하나의 문장을 만약에 뭐 변수, result라는 변수에다 저장하고 싶으면 result는 A랑 B를 더해서 result에다가 저장을 해라. 자, 그런 다음에 result라는 변수에는 항상 A랑 B랑 더한 결과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곱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파이썬에 곱하기를 하면요. 똑같은 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만약에 A라는 변수에 별표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A 곱하기 10번, A를 10번 곱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별표를 이렇게 화면에 10번 출력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곱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문자열, 이 문자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여기서 했던 리절트의 문자, 이 안에 문자가 몇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len이라는 명령어를 치고요. 여기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이 len이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궁금한, 길이가 궁금한 변수를 집어넣으면, 자, result라는 변수 안에, 데이터 안에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출력을 하면 이렇게 13이라고 13개의 글자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는요, 이 공백도 하나의 문자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백 7, 8, 9, 10, 11, 12, 13개, 총 13개의 글자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자열을 가지고 연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우리 문자열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안에 내가 필요한 정보는 극히 일부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나이를 알려면 앞에 있는 연도만 필요하죠.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 길이에서 앞에 2개만 가져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문자 데이터에서 특정 부분만 잘라서 가져오거나
특정 데이터만 뽑아서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의 인덱싱이라는 거는 자, 여기 파이썬에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A, 1B, 2C, 3D, 4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맨 앞에 있는 A부터 번호가 붙습니다. 즉 인덱스 번호가 붙는데 그게 0번부터 붙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변수에 자, 문자열로 A, 1B, A1, B2, C3, D4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부터 0, 1, 2, 3, 4, 5, 6, 7 순서의 번호가 붙어요. 즉 1번부터 붙는 게 아니라 0번부터 붙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맨 앞에 있는 A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인덱싱을 쓰면 되는데 A라는 변수에 대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인덱스에 번호를 넣어줘요. 0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Shift 엔터하면 A만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2를 가지고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0, 1, 2, 3번이죠. 그러면 A에 3번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2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문자열 인덱싱이라고 했어요. 자, 문자열 인덱싱은 더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영문 단어만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A의 0번째 더하기 A의 2번째 더하기 A의 4번째 더하기 A의 6번째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걸 다 더했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죠. 자, 문자열을 더해서 이렇게 A, B, C, D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 인덱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인덱싱은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고 문자열의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잘라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0번째부터 뭐 4번째까지 가지고 와라. 4번째부터 7번째까지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쓰는 거를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슬라이싱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민등록번호 뭐 민이라고 할게요. 민은 990101-1234567 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싱 할 때는 똑같이 앞에 민이라고 변수명을 줬고요. 대괄호를 한 다음에 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가지고 와라를 자, 중간에 콜론을 넣어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자, 콜론 앞에는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예요. 즉 0번 인덱스부터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는 몇 번까지인데 이게 미만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990101을 가지고 오려면 0, 1, 2, 3, 4, 5번까지 가지고 오죠. 그래서 여기를 5번으로 적으면 안 되고 5번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4까지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6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5번, 6 미만이니까 5번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고 와라. 그 뜻입니다. 990101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다 붙여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덱스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민 한 다음에 앞에 아무것도 안 적고 자, 뒤에다가 6만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를 생략하면 맨 앞에서부터 가지고 옵니다. 즉 0번부터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 있는 콜론 앞에 있는 값을 삭제를 아무것도 안 적으면은
0부터 가지고 온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민의 0부터 뒤에를 다 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맞습니다. 끝까지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열 데이터는요, 몇 가지의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쓸 수가 있냐면요, 문자열 포매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자열 포매팅이 있는데, 문자 데이터를 만들 때 중간에 어떠한 데이터가, 이런 임의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임의의 데이터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문자열 포맷 코드를 쓸 수도 있고요, 문자열 포맷 함수라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의 키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하고요. 문자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페이트 한 다음에, 자, 문자열 포맷 코드를 쓸 때는 이 문자열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변수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d라고 하면요, 이 %d 자리에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d라는 게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이 끝난 다음에 %를 붙이고요. 여기다가 165라고 데이터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는 %d라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출력해보면 이렇게 165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문자열 사이사이에 숫자를 입력하고 싶을 때 %d를 쓰면 되고요. 자, 데이터는, 자, 어떤 사람이 이름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름은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s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문자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 이름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서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확인하면,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연속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자, 나이는 %t, 그죠? 자, 숫자 데이터니까. 그 다음에 name은 %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가 몇 개 들어갔어요? 2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뒤에다가 % 붙이고 순서대로 홍길동, 그 다음에 컴마하고 나이 23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묶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썼더니 바로 타입 에러가 썼습니다. 당연하죠. 왜? 자, 여기 보시면 %d 자리에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글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d에 글자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타입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d 포맷은, 그렇죠, 실제 숫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숫자 23이 들어가고, 즉 나이가 들어가고, 뒤에는 홍길동. 자,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자열 포맷 코드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고요. 문자열 포맷 함수라는 것을 써가지고도 이런 형태로 글자 데이터 중간에, 문자형 데이터 중간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데이터는 자, 문자 헤이트 자,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요. 중괄호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0을 붙입니다. 즉 여기 중괄호로 되어져 있는 이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퍼센트를 쓰는 게 아니라 점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165 넣으면 이 포맷 다음에 나오는 이 데이터가 여기 중괄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쓰는 거 보고 문자열 포맷 함수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자열 포맷 함수를 써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문자열 포맷 코드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좀 편리한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는 age 자, 여기에 숫자 대신 이렇게 변수명을 넣어도 돼요. a 그 다음에 name b 자, 이런 식으로 변수명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점 포맷 한 다음에 자, 문자열 포맷 함수 쓰면 이런 게 좀 편해요. 자, a라는 자, 순서를 아까 바꾸면 안 됐잖아요. 포맷 함수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b에다가 홍길동을 놓고 자, 콤마 한 다음에 a에다가 25을 넣어라.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알아서 여기 찾아가요. 이 b라는 애한테 찾아가고 a라는 애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포맷 함수를 쓰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 중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나중에 코딩할 때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어떤 데이터 안에 뭐 누구님의 점수는 몇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사람 이름은 맨날 바뀌겠잖아요. 그리고 점수도 여기서 숫자 점수는 50점 이렇게 맨날 바뀔 거니까 이런 사이에다가 퍼센트 %d 한 다음에 여기는 퍼센트 %s 하고 퍼센트 여기다 변수에다가 네임하고 그 다음에 점수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열 포맷은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 함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자열 데이터를 가지고 공백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글자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문자열을 중간에다가 삽입한다거나 이러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듯이 문자열 변수 뒤에다가 점을 치고요. 자, 문자열 뒤에다가 점을 하고 이렇게 함수를 자,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공백을 제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글자로 바꿔주거나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백을 제거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A는 자, 여기다가 공백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자, 스트립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안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백을 지우고 싶어요. 그럴 때 자, A. 스트립하고 대괄호를 치면은 즉 변수명 스트립 이 스트링 A라는 변수에 스트립이라는 기능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공백이 다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공백을 없애고 싶으면 lstrip, 오른쪽 공백은 rstrip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글자를 바꿀 때, 자, 만약에 A는, 만약에 A, B, C, D라는 자,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A를 G로 바꿔볼게요. 자, A는 A. replace. 자, 다시 바꿔라. 자, 어떤 거를 A를 G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꾸면은 이렇게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만약에 데이터가 A 한 칸 떼고 B 떼고 C 떼고 D 떼고 이런 식으로 특정한 구분자로, 자, 이걸 보고 우리가 구분자라고 하는데, 구분자로 구분이 된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A.split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이거 자주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백을 집어넣으면 공백으로 얘를 하나씩 구분을 해서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쪼개 가지고 저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쪼개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는 A, B, C가 있으면, 자, 이 데이터의 개수, 특정 단어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A 있잖아요. A.count 한 다음에 A 하면 어떻게 돼요? 4개가 들어있다. 자,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파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그 PT에서 본 것처럼 인덱스라는 것도 있고, 자, 조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문자, 세문자 바꾼 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대문자는 A, B, C 하면 A.upper.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대문자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lower. 자, 이렇게 하면은 소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을 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자열 데이터는, 자, 다음과 같이, 자, 문자열을, 자, 함수 쓰는 거는 다음과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제 머릿속으로 잘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서 저장하는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요, 데이터들을 묶어서, 묶어놓은 데이터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즉, 대괄호를 사용하고요. 하나의 데이터는 컴마로 구분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리스트 변수 안에 대괄호를 하고 동현, 영수, 현아라는 3명의 이름을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점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에 스코어라는 변수에다가 동현이는 100점이다, 영수는 200점이다, 현아는 300점이다 이렇게 저장하고 싶어서 100, 200, 300이라는 데이터를 컴마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저장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요, 숫자랑 문자랑 섞어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문자만 저장을 하셔도 되고 숫자만 저장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 리스트 데이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은 자, 이렇게 동현, 영수, 현아,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name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리스트, 자, 대괄호로 되어 있죠. 앞으로 대괄호가 나오면 뭐다? 무조건, 아, 이거는 리스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하나하나가 데이터예요. 자, 이 리스트는요,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name에 우리가 인덱싱 어떻게 했어요? 0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이러면 동현이, 이렇게 동현이 이 데이터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그러면 더하기도 가능하겠죠. name에 2를 더하면 동현, 영수 이렇게 따로따로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끼리 저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임에 동현, 용수 이렇게 되고요. 네임 이래 현아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 플러스 네임일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하나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합하면은 하나의 리스트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스트 슬라이싱도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네임에 자, 데이터 하나 만들까요? 스코어는 한 다음에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스코어에 2번부터 끝에까지 가지고 와라 하면은 자, 스코어에 2번부터 끝에까지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이터의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때 사용을 한다. 자,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스코어에 0번째 데이터에다가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으로 바꾸고 스코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100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싶을 때는요. del 삭제해라 스코어에 0번째 값을 삭제해라 이렇게 하면 자, 0번째 값이 삭제가 되고요. 자, 스코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자, 0번째 값 100이 삭제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는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자열 영산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리스트 끝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append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 2, 3, 4에다가 자, A라는 자, 리스트에다가 1, 2, 3, 4 데이터를 집어넣고 a.append 5 하면 끝에 5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죠. 즉, 더하는 겁니다. 끝에 데이터를 추가를 한다. 자, 정렬시키는 거, 우리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sort라고 하시면은 자,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면은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 순으로 자,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리버스라는 명령어를 써서 다시 역순으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순으로 정렬을 하면은 맨 뒤에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오게 되고요. 뭐 이런 순서로 만약에 A, B, C, D, E가 있을 때 리버스 해라 그러면 E, D, C, B, A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ndex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인덱스는 특정 데이터가 몇 번째에 있는지, 몇 번째 인덱스 번호인지 인덱스 번호를 아는 알게 되는 그러한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ert라는 명령어는 특정 인덱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쓰는 게 insert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remove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a.remove 하면 a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라. 어떤 데이터냐면 a라는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팝이라고 있는데 이 팝이라는 거는 리스트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오고요. 원본 리스트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print a.pop 했더니 3이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3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3을 하나 가져와서 삭제해버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print a를 했더니 2라고 2만 이렇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tend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요. 자, extend는 리스트를 확장시키는 것, 즉 두 개를 추가해서 하나로 만드는, 더해서 하나로 만드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실습을 똑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료형은 튜플 자료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튜플 자료형은요, 리스트랑 똑같은데 앞에 대괄호 대신에 소괄호를 씁니다. 자, 그리고 튜플 자료형은요, 읽기 전용이에요. 즉, 데이터를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코드로 하면서 그 안에 데이터가 더해지거나 빼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변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는 게 이 읽기 전용의 튜플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튜플 자료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튜플은 A는 소괄호로 이렇게 만듭니다. 소괄호만 하나 있어요. 즉, 이 A라는 변수는 튜플이다. 자, 그래서 튜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이렇게 소괄호 안에다가 우리 리스트처럼 1, 2, 3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B 안에 1, 2, 3 이렇게 튜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튜플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삭제 한번 해볼게요. 변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B에 0번째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면 자, 1이죠.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100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바꾸려고 했더니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네. 즉, 튜플은 이렇게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인덱싱과 슬라이싱 하는 방법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튜플도 튜플의 인덱싱이라든지, 튜플의 슬라이싱이 가능하고요. 자, 튜플의 리스트를 합하거나, 그 다음에, 자, 리스트를 곱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게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입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의 데이터, 즉, 자, 데이터 1번에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홍길동. 자, 그러면 어떤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데이터가 뭘 뜻하는지 이 정도는 그냥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아, 첫 번째 데이터는 사람의 이름이구나.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럼 이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네임이니까, 자, 네임은 홍길동이고, 자, 얘는 나이니까 나이는 20살이고, 자, 얘는 키니까 180이고, 자, 얘는, 자, 뭔가 점수니까 스코어는 30점. 이렇게 저장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이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입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는요, 이 대괄호 대신에 이렇게 중괄호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키값이라고 해요. 키와 밸류라고 합니다. 즉, 저장을 할 때 name이라는 키값에 홍길동이라고 밸류를 저장을 시키고요. age라고 20. 자, 여기에 전부 다 문자열로, 자, name에 홍길동, 그 다음에 age에 20, height에 180, 그 다음에 score라는 키값에 30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내가 데이터 1번의 이름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1에 대괄호로 name 이렇게 하면은 이 name이라는 키값에 해당하는 이 value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가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딕셔너리는 키와 밸류 쌍으로 구성된 자료형이다. 그 다음에 중괄호를 사용을 한다. 중괄호 안에 콤마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만든다. 그 다음에 키와 밸류는 컬런으로 구분을 한다. 자, 대신에 키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키를 썼으면은 이 안에 딕셔너리 안에 또 name이 들어있으면 똑같은 키가 두 개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키를 가져와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키는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딕셔너리의 자료형의 기본 모습 보면은 자, 유저 인포라는 변수명에 name이라는 키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갔고 age는 22, height는 16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value 값에는 리스트나 뭐 딕셔너리나 아니면 투플이나 이런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경기도는 리스트로 1, 2, 3, 4, 제주도는 자, 리스트로 4, 5, 6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다. 자, 예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 자료형은요, 이게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하고 비슷해요. 이 JSON이라는 게 실제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랑 통신을 할 때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JSON은 뒤에 가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ct하고 함수로 이렇게 빈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중괄호로 빈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빈 딕셔너리에다가 키와 밸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라는 딕셔너리, 빈 딕셔너리를 만들고요. 자, 이 빈 딕셔너리에다가 자,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A에다가 대괄호를 하고 자, name 하면은 name이라는 키가 만들어지고요. 이 키에 홍길동이라고 하고 자, A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라는 딕셔너리 안에 name이라는 키가 생겼고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 가지고 A에 age라는 키값에다가 30을 저장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 홍길동의 age라는 것에 30이 생기죠. 만약에 키가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의 name에다가 다시 김철수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키는 두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name이나 키가 두 개가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name의 value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키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자, del A의 name이라는 키를 삭제해라. 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A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name이라는 키가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했듯이 특정 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은 A의 키값 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0. 자, 키값은 문자열로 들어갑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 딕셔너리에서 쓸 수 있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런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을 때 먼저 키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딕셔너리에 사용된 키 값들만 리스트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user import.kiss 하면은 이렇게 딕셔너리에 그 사용된 키 값들만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이거를 리스트로 바꾸고 싶으면
앞에 list라는 명령어를 치고 dictionary.kiss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실습을 해보면 자, A라는 딕셔너리에 name이라는 키값에 홍길동이라는 밸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30. 자, 그 다음에 weight는 163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키값들만, 자, 이 딕셔너리 키가 어떤 키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a.kiss 하고 이렇게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료형을 봤더니 뭐 이상한 dict_kiss라는 거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리스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로 가지고 오고 싶으면 이렇게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다가 a.kiss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리스트로 바뀌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클리어라는 명령어 있고요. 딕셔너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values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user_info.values 하면 되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a.values 자, 이렇게 하면 자, value 값만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get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딕셔너리에서 어떤 특정 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을 때 대문자를 썼잖아요. 대문자를 안 쓰고 함수를 쓸 때 user_info.get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안에 키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name에 해당하는 value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특정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i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ser_info에 name, age, height라는 키값이 있을 때 name이라는 키값이 in user_info 안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있다, 없으면 false 없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집합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집합 자료형은 뭐 교집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합집합, 차집합 등의 집합 관련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형입니다. 즉, 이 집합 자료형으로 데이터를 만들면요, 데이터의 중복이 안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A는 한 다음에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11, 32, 1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집합 자료형으로 만들려면 앞에 set이라는 명령어를 붙이고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중복된 데이터들이 다 없어지고 1, 2, 3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합 자료형은요, 저희가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자료형에 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라는 명령어를 써서 집합 자료형에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update라는 명령을 써서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re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 문장에 문자열 데이터를 집어넣고 set이라는 명령으로 집합 자료형을 만들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데이터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집합 자료형도 중괄호로 되어져 있는데 특징은 키와 밸류가 아닌 그냥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이잖아요. 두 개의 데이터에서 교집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AND 표시를 써서 데이터 1의 집합자료형과 데이터 2의 집합자료형의 교집합을 구해라. 그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를 합한 합집합을 구해라는 여기 보면은 자, 파이프라인 이거 하나 써가지고 네 구할 수가 있고요. 차집합은 빼기 네 마이너스 기호를 써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에서 네 뺀 즉 데이터 1에서 데이터 2를 뺀 네, 데이터를 이렇게 집합 자료용으로 자료용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결과값은요, 다시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리스트 함수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집합 자료용 우리가 집합 자료용의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자료용 보시면은 자, 데이터 1에 집합 자료용 만들 때는 set이라는 명령어를 쓴다 그랬죠. set 쓰고 네, set이라는 함수 안에 자, 리스트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1, 2, 3, 4, 5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데이터 2에 자, 마찬가지로 set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리스트로 1, 2, 8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을 구할 때 데이터 1과 AND 데이터 2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공통된 게 2라고 2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리스트로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리절트는 자, 우리 자, 리스트로 바꿔라. 이 결과값을 리스트로 바꿔라. 리스트 함수 안에 자, 연산한 것을 집어넣어서 리절트로 확인하면 이렇게 리스트로 네,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합집합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데이터 1과 자, 파이프라인 데이터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합집합 네, 구할 수가 있고요. 차집합은 데이터 1에서 데이터 2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살펴볼 게 이제 불자료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자료용은요,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변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true 아니면 false 즉 맞다, 틀리다 이 두 개만 저장하는 걸 보고 우리가 불자료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불자료용에 보면은 불일에 true가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false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true, false가 집어넣고요. 즉 어떠한 연산의 결과를 저장을 했을 때 이렇게 true랑 false로 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불자료형의 사용 예시를 보면 자, 10보다 20, 자, 20보다 10이 더 크다라고 했죠. 당연히 이거는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false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불자료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건문을 만들 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뭐 조건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 불자료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false나 true로 나오면 이게 자, 이 데이터의 자료용은 불자료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변수 만드는 것을 봤고요. 그 변수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코딩을 잘 하려면요, 이 데이터를 굉장히 잘 다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 리스트에 저장하는 방법, 뭐 튜플로 저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딕셔너리로 저장하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익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유자재로 잘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지 좋은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